우리는 매일 사회적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차별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도 하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기도 하죠. 이런 사회적 문제가 우리 몸을 실제로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이 있습니다. 바로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입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은 어떻게 사회적 문제가 실제적인 아픔의 원인이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 의학적인 문제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은 쉽게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사회적 원인 때문에 실제로 몸이 아플 수 있고, 사회가 변화하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책은 사회적 문제가 실제적인 아픔의 원인이 되는 사례들을 제시하는데요. 사회적 원인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한 사례를 제시해볼까 합니다. 바로 시카고의 폭염 사례입니다. 1995년 시카고는 폭염이 재난 수준으로 심각했습니다. 대략 섭씨 41도, 체감온도 48도의 무더위가 계속되며 7월 한 달간 700명이 넘게 숨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폭염에 취약했을까요? 여러 개인적인 원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침대에 누워있어야 했던 사람들, 에어컨 없이 지냈던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폭염에 사망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니 불안한 치안이라는 사회적 원인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폐허로 남은 도시공간, 골목마다 있는 마약상, 높은 범죄율 같은 불안한 치안 때문에 외출을 자주 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폭염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았던 것입니다. 사망의 사회적 원인을 파악한 후였기 때문에 1999년 7월 다시 폭염이 찾아왔을 때 치안이 불안한 지역의 집들을 일일이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고, 그 결과 비슷한 수준의 폭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110명에 그치게 됩니다. 만약 사망의 원인을 개인적인 것으로 혹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했다면 어땠을까요? 불안한 치안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사망의 원인으로 보지 못했더라면 이 정도로 사망률을 낮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책적 성공은 사망의 사회적인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아픔, 질병, 사망의 원인을 사회적 원인에서 밝혀내는 학문을 우리는 사회역학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사회역학의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낙태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낙태 시술을 받거나 제공하는 것을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금지법은 실제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루마니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루마니아는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자 출산율을 올린다는 명목하에 1966년부터 1989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낙태금지법을 시행합니다. 이후에 WHO의 몇몇 연구자들은 이 낙태금지법이 루마니아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여 1992년에 발표합니다. 연구는 크게 세 가지 결과를 말해줍니다. 첫째, 낙태금지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궁극적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태금지법 이후 뇌물을 통해 낙태 수술이 가능하도록 거짓 진단을 받는 사람이 늘어났고,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여성들은 의사의 도움 없이 유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결국 낙태금지법은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고아원에서 자라나는 아이 수가 증가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기를 수 없는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아이는 방치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성 사망비가 급증했습니다. 즉, 임신 중 혹은 출산 이후 7주 이내에 사망하는 여성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여성이 안전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불법 낙태 시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법 낙태 시술은 합병증, 출혈, 감염에 노출되기 쉬웠기에 모성 사망비가 급증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례가
반드시 루마니아의 사례와 일치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루마니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행법에서 낙태를 규제한다고 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법의 우회에서 더 비싼 비용으로 낙태를 하게 유도할 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은 그 비싼 비용에 낙태 수술을 할 돈이 없어서 한간에 떠드는 위험한 낙태 방법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낙태 금지법이 오히려 합법적인 낙태 수술을 했다면 괜찮았을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을 위험하게 하는 사회적 원인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동성애와 HIV, 에이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동성애와 HIV, 에이즈를 하나로 엮어서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동성애 혐오와 차별이 HIV, 에이즈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성애 혐오와 차별이 HIV, 에이즈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원인이 될까요? 전 세계 115국의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를 차별하거나 처벌하는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보다 HIV, 에이즈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동성애가 낙인이 되는 나라에서는 동성애자가 스스로의 존재를 숨기게 되고, 그렇다 보니 성병의 정기적인 검진을 꺼리게 되고 콘돔과 윤활젤과 같은 적절한 예방수단에 접근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동성애를 차별하는 나라에서 동성애자의 HIV, 에이즈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HIV, 에이즈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원인인 것입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서는 그 밖에도 여러 사례가 등장합니다. 세월호 사건, 해고 노동자 이야기, 삼성 반도체 직업병 소송 등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가득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도 많고 생각해볼 거리도 많습니다. 저자인 김승섭님은 의사로서 사회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신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좋은 책을 여러분과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좋은 생각들을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코였습니다.